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그 3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그 좀 쌀쌀함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을 채워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저와 함께 정치 알아야 바꾼다를 진행하실 두 분 진행자 손혜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산소위 때문에 밤새우고 네. 아침에 회의 하루 종일 하고 지금 왔어요. 그래서 정치 알바는 항상 저한테 우선순위 1번입니다. 뭐 피할 수 없고. 대통령이 일은 안 해도 국회의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아까 정 의원님께서 국회의원이 3D 업종인지 이제 알았냐고 그러는데 뭐 3D가 아니라 그냥 원디입니다. 네. 1도 뭐 1번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네, 자 정승래 의원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라임인 정청래입니다. 라임 하면 저죠. 네, 라임을 좀 탔어요 언제? 공개, 공정, 공평, 공갈. 그리고 제가 항상 주장하잖아요. 국민이 동감해야 감동한다. 동감 이퀄 감동. 그 지난번 우리 방송에서 근데 길라임의 시대가 됐잖아 이제. 지난번 우리 방송에서 손혜원 의원님이 주말 당원대회 때 정청래 의원이 연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했어요? 역시 손혜원은 힘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아니 금요일 날 밤에 추미애 대표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중요한 걸 상의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어떤 일이세요? 그랬더니 내일 좀 발언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거 가지고 전화했어요. 했더니 워낙 중요한 분이라서 제가 직접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더라고. 아유 감동했구나. 그래서 호응이 좋았어요? 말할 수도 없었죠. 아 진짜? 제일 좋았죠. 마지막 연설자였죠. 네. 마지막 진짜? 네. 누구 올라가셨는데? 앞에 쭉 많이 올라갔어요. 유은혜 의원도 올라오고 김민석 전 의원, 전해철 의원 저 후에 했고 표창원 의원 여러 분 했는데 저를 마지막에 세웠더라고. 기가 막혔어요 그날. 기가 막혔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연설은 편집으로 좀 넣어주세요. 그게 있을라 모르겠어요. 있어요. 알았어요. 네. 자,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았어. 정치알바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00만 시민들과 함께 했었는데 현장에 같이 계셨을 테고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스페셜 게스트 한 분을 일단 모셨습니다. 그 백남기 선생 따님이죠. 백도라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목소리를 크게 해주세요. 네, 크게 할게요. 예, 정치 알아야 바꾼다. 자주 들으셨어요? 여기 가끔 와서 보긴 했고요. 안 가해서? 시간이 없어서 예. 듣지는 못하고. 뭐 들을 정신도 없었을 것 네. 같은데 어쨌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합니다. 네, 최고의 인기 팟캐스트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청취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백도라지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백도라지 씨가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신 것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또 그리고 많이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고 해서 한 것 같은데, 네, 어떤 의미죠? 일단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신 지가 이제 1년이 넘었잖아요. 돌아가신 지도 거의 2달 이제 다 돼가려고 하고, 근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버틸 수 있었던 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마음 써주시고 해서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감사함을 좀 표현하려고 나왔습니다. 추도식은 광장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유튜브로 봤는데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던 것 같아요. 뭐 정치인들도, 문 대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또 오셨고. 네, 많이 오셨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좀 고마움이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잊지 않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구나 해서. 네, 그러니까 되게 안 그래도 나라에 다른 일들이 많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치여서 다들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또 그 연결식장에도 와주시고 해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연결식이 끝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촛불 집회가 그렇죠. 있었죠. 그래서 쭉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백남기 선생이 그래도 우리에게 마지막 가시면서 큰 도움과 선물 이런 걸 주셨다고 그럴까? 그럼요. 백남 선생이 돌아가신 지는 뭐 얼마 안 됐지만 그 쓰러지신 거 사고 당일 날이 최근이었죠. 그 일주기로 따지면 네, 며칠이었죠? 7월 정확히? 14일. 14일. 그러면 일주기가 이틀 지났네요, 지금. 네. 지금. 일주기로 보는 건 아니지. 그때 일주기는 돌아가신 거 아니지만 아니- 사고 났을 사고. 때로 하면 그 1주년이 됐으니까 사고 난지 네. 좀 또 감회가 또 새로울 것 같기도 해요. 좀. 네. 네, 네,
그때도 이제 민중 총국이기 때문에 서울에 오신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때 갖고 있었던 현안들이 하나도 해결된 게 없이 해를 넘겨가지고 다시 또 시민들 광장에 모이고 그때보다 몇 배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모이고 그러니까 나라 꼴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니까 이렇게 정말 나라가 점점 구렁텅이로 빠져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시위도 하고 하니까 어쨌든 청와대에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청와대 충분히 전달은 됐을 것 같은데 받아들이질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11월 14일 날 민중총궐기 때 아버지가 사고가 났잖아요. 네. 그리고 11월 12월 1년이 5일. 지난 다음에 11월 5일 날 연결식을 하고 네. 그 다음에 12일 날 또 100만 촛불이 타오르고 네, 그렇죠. 이렇게 네. 된 거죠. 그렇게 보면 아버지가 1년 동안 그래도 버티신 게 굉장히 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20일 날 총궐기 참석하면서 주최 측에서 이거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새로 잡은 게 아니잖아요. 꽤 오래전에 이날 총궐기 하자고 날짜를 잡은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참 절묘한 날짜에 잡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터지고 딱 또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게끔 토요일 또 하늘도 도와준 것 같아요. 날씨가 비가 온다고 했었는데 비도 오지 않고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아버님은 이제 어디 안장되셨죠 지금? 그 망월동 구묘역에 오셨어요. 그럼 이한열 열사 있는데. 네네. 거기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었죠. 묘지 네, 안장할 때도. 거기까지 많이 와주시고 또 광주에서 금남로에서도 노제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많이 와주시고 행진도 하고 근데 또 망월동 묘역까지도 근데 거기가 구묘역이 좀 비좁잖아요. 근데도 다들 오셔가지고 헌화도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오늘 사실은 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러 이제 나오셨지만 국민들에게 그 1년여 동안 굉장히 또 힘든 일도 많이 있었잖아요. 마음 아픈 일도 많이 겪었고. 네. 제일 컸던 거는 부검? 부검 문제. 그러니까 너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경찰 때문에 쓰러지셨는데 또 경찰에 와서 부검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정말 적반하장인 것이고 정말 가족들을 농락하고 유린하는 것이고 결국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아내긴 했지만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받아들이기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뭐 어디까지 했다 이런 거 발표된 바는 없고 그때 구은수는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했었고 강신명은 부르진 않고 서면 조사하겠다 그냥 그렇게만 발표했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그러니까 끝난 건 아니고 하고는 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네. 나고 있는 그런 상태죠. 네. 사실상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거죠. 그냥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강신명 전 총장 같은 경우에 끝까지 사과를 안 했잖아요. 네. 이번에 국회에 나와서도 조사가 끝나면 검찰 수사가 다 끝나면 뭐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 사과는 꼭 받아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사과도 받아내야 되고 감옥 보내야죠. 감옥도 보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강신명 청장은 이제 개인 신분이 됐잖아요. 본인도 사과하고 현직 경찰청장도 사과해야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요즘 뭐 더민주가 사실은 여러 가지 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 백남기 농민 청문회 국정조사 이런 거 하려고 했었지 않나요? 청문회는 실제로 했었죠. 실시가 됐었죠. 네. 네. 안행위에서 청문회를 했었고 특검법도 특검. 야상당 의원님들 전원 서명하셔가지고 발의는 됐는데 그때 국정조사 기간이었어가지고 이렇게 본회의 상정은 안 됐었는데 그 이후에 또 최순실 터지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또 자동으로 폐기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건 그냥 보류된 상태죠. 보류된 다시 해야죠. 다시 해야 되고. 예. 그럼 뭐 이제 야3당원이 다 합의했으니까 이 문제는 네.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도 합니다만 네, 특검으로 네. 좀 진실이 좀 밝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특검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권을 빨리 교체해서 검찰 개혁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저는 아버님이 하셨던 너무 위대한 역할이 있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제가 이제 저는 운동권도 아니고 일상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평범하게 살았던 보수층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11월 14일 날 안 나갔죠. 저는 당연히 저는 그런 데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집에서 컴퓨터를 켜놓고
있는데 그 뭐 다음인가 어디서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데 그때 전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실시간 댓글을 이렇게 보내는데 물대포를 막 쏘고 하는데 야당 의원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이 개새끼들 어디 있는 거냐고 막 난리를 치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쓰러지는데 다 어디 있는 거냐고 하는데 뭐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야 내가 그 순간에. 그래서 저녁 때였어요. 그것도.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최고회의 끝나고 제가 문 대표님한테 방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눈을 멀끔하게 뜨고 네? 이제 무슨 일로 오셨냐. 그래서 이제 옆자리에 이렇게 딱 앉았어요. 생전 이게 제가 문 대표님한테 무슨 직접적으로 얘기하거나 그런 자리를 갖는 편이 아닌데. 그래서 어제 혹시 어디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왜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SNS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야당 의원들은 어디 있냐고. 난리가 났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월요일이었죠. 이제 제가 간 게. 그랬더니 나를 좀 멍하니 이렇게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사실 문 대표를 처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구나를 알았어. 그래서 나가야죠. 야당 의원들이 나가서 국민들을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쓰러져 가는데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그 폴리스 라인에 같이 서서 국민을 보호하면 국민들이 뭔가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그 얘기를 막 흥분해서 제가 얘기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다음 주에 갑시다. 그래서 저는 누가 문 대표님한테 그렇게 뭐 머뭇거리고 그렇게 결단이 빠르지 않다라고 하는지 갑시다.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이하경 의원님 계셨는데 부르더니 다음 주에 갑시다. 그랬더니 정청래 의원이 이제 이 경찰을 맡고 이하경 의원이 이제 어떻게 갈지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월요일 날 가기로 해서 그 12월 5일 날 나간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때 여기 와서 얘기했잖아요. 네. 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때 누구야? 그 진성질 의원이 안 나온다고 의원들이. 그래서 안 나온다 그러고 시작 안 할 거냐고. 시작을 해서 한 30명 나와주면 그래도 그 국민들이 안정감을 찾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53명이 나왔어요. 네, 그때 많이 나오셨어요. 예, 그래서 그날 그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거기서 그 집회를 하고 거기서 줄을 서서 종로를 해서 우리가 네. 저기까지 갔죠. 그래서 저는 힘쓰시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이 평화로운 집회가 시작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이후로는 없어요, 문제가. 이번에는 뭐 경찰이 이번에도 물대포를 준비하긴 했다고 하지만 감히 못 쏘는 거죠. 백남기 선생 사건도 네. 있었고 네. 이번에 만약에 쐈다 그러면 정말 뒤집어지는 상황이 그렇지요. 벌어지니까 감히 못 쐈던 거지. 예.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정말 일찍 가셔서 가족들은 너무 아쉽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그리고 우리 그 시민들의 행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 편은 보셨어요? 네, 봤어요. 아, 그 병원에서 보기가 같이. 힘들 것 같은데 유족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취재를 하고 하셨으니까 예. 이제 방송이 되겠구나는 생각을 했고, 근데 제 여동생은 잘 못 보거든요. 그렇죠. 그게 근데 계속 아버님이 물대표 맞는 모습을 계속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네, 각도를 네. 다르게 보여주니까 그게 참 네.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맨 처음에 그 정청래 의원님이 확인해야 된다고 가족에서 보여주셨었거든요. 그때 작년 11월 달에. 그래서 전 이제 그때부터 받고 또 이제 법원에 가서 그 증거보전 신청한 경찰 쪽에서 갖고 있는 영상 이런 것들도 보고 해서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정청래 의원님이 보여주셨을 때 그때 한번 정말 펑펑 울고 그다음부터는 울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어때요? 방송은 왜곡해서 보도하지 않고 잘 보도했다고 생각합니까? 만족스러워요? 외국하실 이런 뭐 모르겠어요.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뭐 만족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되게 감사하게 어쨌든 포인트를 집어주셨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도 그렇게나 영상이 많음에도 여러 가지 또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리해
시는 역할을 해주셨으니까 되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진실을 깨달았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직접 얘기 듣는 거하고 영상을 보는 건 다르니까. 그게 부검을 못하게 만든 하나의 모멘텀이 예,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백돌 아저씨 왔으니까 이제 제가 쭉 지켜봤잖아요. 제가 공교롭게도 11월 14일 날 그날도 서울대병원 제가 갔었고 안행이 또 간사라서 경찰 담당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제 책을 또 같이 만들었잖아요. 백돌 아저씨하고. 그리고 또 이제 부검 막는다고 또 서울대병원 가 있는데 네. 가족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근데 이제 우리 백돌 아저씨가 정말 의연하고 침착하게 잘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유가족 본 중에서도 제일 똑똑하고 냉정함을 잃지 않고 정말 이성적으로 가족들이 잘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칭찬해주고 싶어요. 백돌 아저씨. 감사합니다. 힘들게 고생한 거 격려도 위로도 해주고 싶어요. 근데 뭐 오늘은 감사하다는 말씀 전화로 오셨지만 네네. 이제부터 또 그 민중의 한 명으로서 네. 어떻게 정권 퇴진 운동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까? 그렇죠. 저 저번 주에부터 나가고. 나가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백돌 아저씨는 살인 정권 물러나라 이제 구호도 이렇게 네. 그 프랭카드 그렇게 썼더구만요. 네, 그러니까 네. 그때 그 대책위에서 네. 네. 살인 정권이죠 저희한테.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말 해주시고. 네. 그 이 작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앞으로 할 일이 되게 많고, 네. 그러니까 정권 퇴진도 퇴진이지만 그 아버지 사고에 대해서 아직 그렇죠. 법적으로 뭐 정리된 게 전혀 없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싸울 일이 많이 남았어서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백돌 아저씨 보내드리고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녹삼입니다. 우리 산과 들에서 생산된 품질 좋은 녹차와 산삼을 판매하는 녹삼입니다. 지리산 줄기와 화개천이 유유히 흐르는 청정의 고장. 청정 이것도 저하고 좀 비슷하네요. 화동 화계에서 천년을 지켜온 녹차. 철학과 정성이 깃든 산지에서 발굴한 품질 좋은 씨 장례. 인삼종이나 묘장례, 중국삼이 아닌 산삼씨를 직접 심어서 자연 상태로 오래오래 키운 씨 장례입니다. 품질 좋고 좋은 제품만을 고집하는 고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제품만을 엄선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noksam.co.kr 네이버에서 한글로 녹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녹차와 산삼이 만난 거네요. 녹차와 네, 장례삼. 그렇군요. 네. 그 저희한테도 하나씩 먹어보라고 새 뿌리를 주셨어요. 네. 근데 의원님께서는 워낙 예전에 많이 먹었다. 저는 뭐 어렸을 때요. 저희 동네에서 인삼을 캐잖아요. 그럼 뿌리가 떨어지거나 모르고 안 캔 인삼 있잖아요. 이삽을 주어요. 그래서 그 인삼 죽기구나. 예, 이삭죽기가 이삭 죽기 하는 건데 인삼 죽기. 그리고 이제 못 파는 거 있잖아요. 찍히고 그 캐는 도구에 찍히고 그러면 인삼 겉절이를 해 먹었어요. 인삼을 겉절이로. 인삼 겉절이. 네. 진짜로? 네, 인삼 겉절이에서 여름에는 이제 8월 말쯤에 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삼 겉절이 이렇게 해서 많이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삼을 또 깍두기 이렇게 깎거든요. 그 껍데기를 벗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그 벗긴 거 가지고 또 요리해서 먹고 콩비지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먹고 또 인삼을 또 건조를 시켜요. 건조하다가 또 부러진 거 있으면 또 막 과자처럼 먹고. 오늘 처음으로 정청래 의원님이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 같은 느낌이 인삼 들었어요. 전문가. 어쨌든 인삼 전문가. 그래서 장례삼 안 드셨고 제가 다 먹었습니다. 우리 둘이는 먹었는데 근데 쓰지 않고 맛있던데. 장례삼 맛있어요. 맛있네요. 달콤하고. 몸에도 좋고.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많은 성원 그 부탁드립니다.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동네에 가시면 그 있잖아요. 이게요. 그 인삼밭에서 씨를 있잖아요. 새가 먹어요. 씨를. 근데 이게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변으로 나와요. 거기서 자라면 그게 또 산삼이 돼요. 제가 저희 동네가 많이 김근태 습해요. 의원 후원 오래 했었잖아요. 후원 그 이제 할 때 그때 이제 같이 그 북한에 소나무를 심으러 가는 그 개성에 가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자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갔죠. 그래서 개성을 갔는데
가서 뭐 그때 이광재 의원도 있고 같이 버스 타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선주교도 가고 그리고 이제 피도 봤어요. 피라고 뭐 그러니까 피인가 보다 했지만 고려 어디서 이제 냉면도 먹고 근데 오는데 거기 무슨 가게가 있는데 장례삼을 파는 거예요. 개성이 또 유명하잖아. 유명하죠, 예. 그 샀어. 요만하게 이렇게 한 뿌리가 이게 들어있고 흙에 이렇게 묻혀갖고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사갖고 이게 기념으로 개성 왔으니까 이제 사야 되겠다고 오는데 글쎄요 입구에서 거기 이제 그 검문소에서 안 된다는 거야. 못 갖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니네가 팔았는데 왜 못 갖고 갔더니 흙이 묻어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화장실 가서 다 씻어서 다 먹고 왔어요. 다 먹고 그런 왔어. 것도 있고. 그게 흙이 묻어 있거나 이게 안 된대. 그래서 그 이상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그냥 놓고 가고 버리고 가면 다시 가져가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지. 씻어서 옆에 있는 사람 막 나눠주면서 다 먹고 왔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아까 정 의원님께서 네이버 검색하라 했는데 다음에 검색하랍니다. 네이버 말고. 아니, 다음을 써놓고 지우고 네이버로 썼어.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다음으로 검색. 인삼 집이 이름이 뭐예요? 네? 녹삼. 녹삼. 녹삼을 검색하시면 돼요. 녹차. 녹삼. 산삼. 녹삼. 예. 녹삼. 자, 광고는 거기까지 하고. 자, 12일 날, 우리 오늘 녹화는 16일이고요. 12일 날 100만 촛불이 있었는데. 뭐 100만 촛불이요? 그거 수정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집계한 것이 서울 지하철에서요. 평상시 토요일 날 그 시간대 광화문 인근역에서 내린 것보다 46만 명이 더 예, 내렸대요. 그래서 85만 명이 내렸다고. 하차 인원만. 예, 그래서 그럼 뭐 다른 데서 그냥 걸어오신 분도 생각하면 더 제가 많다고 봤을 때는 해야지. 150만이야. 그러니까 예. 어쨌든 크게 잡아서 100만 그냥 많이 오셨다는 느낌으로 최고였다는 거죠. 제일 많이. 87년 항쟁 이후로 최고인 거죠. 아니요. 그때가 더 많았어요. 그거 더 많았어요. 제가 이한열 열사 장례식 날 연세대학교부터 시청까지 걸어서 행진했거든요. 제 앞에 김대중 대통령 걸으시고. 근데 그때 제가 프라자 호텔 앞 분수대 옆에 앉았었거든요. 그때는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못 다녀. 이번에는요. 못 다녀. 제가 사실은 야, 이제 주변에서 이제 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정 의원도 자유 발언해라.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해볼까? 신청해볼까 하고 제가 조선일보 시청 광장부터요. 그 무대 있는 데까지 2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가는데 예. 막혀가지고 네. 무섭더라고요. 압사당한다는 느낌 있잖아요. 나도 굉장히 걱정했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압사가 한 번 이렇게 확 휩쓸리면은 거기서 사우디아라비아 깔리는 거거든. 메카에서 사람이 그렇지, 너무 많이 그렇지. 와서 압사 사건이 가끔 그런 일 나거든요. 너무 많아. 근데 제가 청계천에서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 집회가 있었잖아요. 네. 끝나고 시청으로 가는데 그 시청 넓은 광장 있잖아요. 거기서 일단 압사 위협. 그리고 대한문 앞에서 또 한 번. 조선일보 앞에서 또 한 번.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거기서는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삥 돌아가지고 제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종대왕 동상까지 갔는데 와 4번 정도 있잖아요. 진짜 너무 두렵더라고. 그렇게 많았어요. 저는 그 청계천에서 이제 행사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그 관련된 게 있었으니까 거기서 쭉 보고 정 의원님 연설하는 거 다 보고 우리 이제 2부 하는 거 다 봤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광화문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남잖아.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비서들하고 같이 거기 그 고깃집을 하나 찾아가서 밥을 먹었다. 그리고 한 40분 전이야 아직도. 그리고 딱 나갔는데 그때부터 못 움직이는 거야. 네. 못 들어갔어요 저는. 그래서 겉돌다가 9시쯤 돼가지고. KT 쪽에 계셨다면서. KT 뒤쪽으로. 네, 뒤쪽에서. 근데 뭐 무대도 안 보여요. 버스 뒤에서 들어갈 그렇죠. 길이 없어. 그래서 뒤에 있다가 이제 9시쯤 됐는데 도저히 여기까지 와서 내가 저 안에 앞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간단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끼면서 들어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승환 이승환 콘서트 공연. 네. 하는 중에는 앞에서 한 그래요? 50m에 앉아서 아주 하이라이트 보고 저는 했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종문화 뒤쪽 갔더니 다 줄 서 있어요. 먹을 때. 그 동네 예, 일대 모두가 다 쏠다 그래서 오셨어. 어디까지 갔냐면 서대문 노타리 쪽까지 가가지고 간신히 밥 먹고 다시 창조경제야. 왔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광화문 일대 식당 활성화. 이게 장정인데. 완전히 아이고 나는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업소들마다 저도 한 8시쯤에 식당 고깃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다 그냥 이제 그날 촛불 집회 나오신 분들이에요. 옆에 다. 전부 다 다 식사하신 백프로지. 분이. 예. 그리고 그래서 제가 먹고 다시 나가고. 오늘 이 기회에 제가 부탁 말씀 하나 드려야 되겠어. 저도 촛불 집회라고 그걸 예측해야 되는데 아니 사진 찍느라고 정말 행사를 내가 왜 왔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꼬박 한 4시간을 서서 사진을 찍어드렸던 것 같아. 같이 사람들하고 예. 인증샷 누가 한 번 이제 장청래다 그러면 그냥 막 에워싸요. 20, 30명, 30, 40명이.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자랑이죠. 근데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정도 그
1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대통령 퇴진하야. 박 대통령이 근데 저는 이걸 듣고 좀 흔들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아. 못 내려가겠다. 이렇게.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일단 그 12일 상황만 얘기를 하면 87년 이한열 장례식 때가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훨씬 많았다. 예. 그리고 역대 최대 인파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였고 제가 이제 밥 먹으려고 아무도 없어가지고 세종문화 뒤쪽을 다 헤맸잖아요. 거기도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 대로 뒤쪽뿐만 아니라 2차, 3차 도로까지 골목마다 꽉 찼어. 골목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세종문화회 뒤쪽만 그런 게 아니라 KT 뒤쪽도 그랬고요. 서소문, 서소문, 대한문 뒤쪽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 일대가 온통 다 마비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화면에 잡히거나 사진에 찍힌 것은 그 큰 대로 있잖아요. 그것만 나왔죠. 거기만 잡혔잖아요. 뒤쪽은 안 잡혔잖아요. 그걸 다 계산해 보면 한 150만 원 좋게 나왔다. 그렇지, 계산이 이런 안 된 생각이 데가 드는 너무 거. 많으니까. 그거는 지금 건국 이래 최고의 분노다. 그렇게 생각되고 26일 날은 쟤는 언론에서도 200만 모였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이. 26일이 이번에 고3이잖아, 고3. 고3, 그니까 내일 수능인데, 수능 끝나고 두고 보자 그러더라고. 고3 애들이. 수능 끝나고 두고 보자. 그러니까 걔네들이 정말 진짜 발랄하게 나올 것 같아, 난 이번에. 또 학부모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수능 끝나고 우리가 다 나간다. 네. 지금 정유라 사태가 또 터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진짜. 그래요. 캐도 나오는 이게. 고등학교 때 뭐 1년 며칠 17일. 17일 다녔다고 학교를. 그래서 뭐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거는 다음 회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은 일단 그 추미애 대표가 영수회담 제안했다가 철회한 얘기. 어떻게 보면은 깜짝 놀랄 뉴스였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추미애 당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단독 영수회담 한다. 제안했고 받아들였다. 그래서 뭐 그날 저녁에 긴급 우총이 열렸죠. 당내 극한 반발, 또 야권은 다른 당도 반발 이렇게 해서 철회를 했는데 뭐 추미애 대표의 삽질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좀 네. 말씀드릴게요. 그 영수회담 속보가 뜨자마자 제가 추미애 대표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랬어요? 네, 네. 어떤 생각이냐. 그랬더니 나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조언을 그렇게 했어요. 안 갔으면 좋겠는데 간다면 꼭 가야 된다면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리고 뭘 타협하거나 뭘 이렇게 협상하거나 그거는 지금 불필요하다. 무의미하고 다만 이렇게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그동안 많이 인내했다. 근데 인내선을 넘었다. 즉각 하야라. 나 최후 통첩하러 왔다. 그리고 하야지 않는다면 국민과 함께 퇴진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 퇴진 투쟁 하겠다. 그걸 당론을 결정해서 하겠다. 그 말만 하고 오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절차가 좀 미숙했죠. 그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또 이제 뭐 국민의당 이런 데서 야권 분열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못 가게 됐는데 의도는 그거였죠. 예. 그거였고 여기 오기 전에 또 정치 알바 내가 말을 하려고 또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파파이스에서 김어준 총수랑 나랑 선한 의도 그거는 충분하게 얘기를 해줬다. 그래서 더 힘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그 얘기를 가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막 현란한 기술을 보이면서 전국을 주도하고 박지원 대표는 제일 목표가 박근혜 탈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새누리당을 깨서 비박들을 흡수해서 전국 주도권을 네. 잡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깨려고 하는 추미애 대표의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딱 그 이 발표 나고 뭐 한다 그랬을 때 그때 종편 나가고 있었을 거였거든요. 딱 이 질문이 나한테 왔어. 네. 왜 추 대표가 이랬을 것 같냐.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추 대표가 가서 뭐 대통령 이선 후퇴, 거국약 구성 이런 얘기 안 할 거다. 이런 얘기 하면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명분상 대통령은 하야하시라.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할 거고 그러면 우리는 퇴진투쟁으로 가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당론으로 퇴진투쟁을 안 정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명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전국을 주도하는 거. 나쁠 거 없다라고 했거든요. 조기숙 교수도 네. 똑같이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나쁠 게 없는데 네.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비판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물론 그 몇 명이서 의논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했다는 거.
근데 그게 이렇게 욕을 얻어먹을 그러니까 상황인가? 뭐냐면 전두환 방문하겠다 한번 그게 딘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대중의 분노는 그거였죠. 민주당이 지금 제 역할을 못했다. 자, 그러면 의총에 직접 참여하셨으니까 아직 결과는 좋게 나온 것 같아. 결과는 의총에서 퇴진하기로 그러니까. 해버렸으니까 이 사태 때문에. 예. 그 어떤 얘기가 오갔어요?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다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다음 카페에다가 제가 그 불타는 의총이라고 써놨는데 의총에서 한 25분 정도가 발언을 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졌는데 나 이 알바 때문에 이걸 그렇게 적었잖아. 그날 비서도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제가 이걸 다 썼는데 저는 이때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랬잖아요. 대중의 그 여론이라는 것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이렇게 무작위로 추출해서 의견을 물어봤을 때 그것을 합했을 때 항상 그 속에 진리가 있다는 거죠. 이제 본인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반대할 줄 몰랐고, 우리가 이렇게 민심을 받는데도 야당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데 나라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날 그 의총을 열어야 된다고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나오고 나서 의총 빨리 열어라, 의총 빨리 열어라 이렇게 예. 국회의원들 다 해서 그래서 의총이 4시에 열렸습니다. 다들 이제 작정을 하고들 오셨는데 제가 전체적인 걸 보니까 이분이 그 전날 일요일 날 이 다선 의원들을 모신 것 같아요. 그 다선 의원들을 모셨는데 그 자리에서 이 얘기를 안 하셨대요. 그냥 지금 전국에 대한 얘기만 들었대요. 듣고는 그 뒤에 아마 최고위원들하고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용기를 좀 주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25번 발언한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이 철회하라는 거였죠? 네, 철회를 하라 그러는데 그 방법들이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그 아주 강하게 그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제 그 지금 여기에서 뭐 하야니 뭐 이런 소리를 해대면은 황교안이 총리를 한다. 이재정 할 때 봐라. 그 건방진 인간이 지금 이 대통령 대행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더 심각하게 해야 된다. 준비해놓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저지르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꼭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면 하야해라. 그렇지. 그 밑에 문장이 중요해요. 황교안의 후임이 정해지는 순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와라. 절대 황교안한테는 권한을 줄 수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야권 공조 깨서 어떡할 건데. 그다음에는 이제 통치보다는 정치에 능수능란한 박근혜를 네가 어떻게 이기냐 이런 얘기들이죠. 그리고 무임승차하지 마라. 비슷한 얘기예요. 숟가락 얻지 마라. 무임승차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야권 공조에 대한 걱정들 너무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또 얘기한 사람 중에 우리 노웅래 의원 바포 가배 부분이 뭐 우리 책임이 없지 않은데 그 100만 촛불을 보고 나서 가서 1:1 영수회담을 한다라는 것은 건방진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좋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윤혜 의원이 한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만 촛불의 민심은 기존 기득권의 구조를 부정하는 거다.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거다. 정치인들한테. 그리고 지도부 체제를 비상체제로 해서 추미애 대표가 단독으로 영수회담에 가는 것은 반대한다. 그리고 유승희 의원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걷어들여라 영수회담. 그냥 한마디로 소리소리 지르고 들어오셨어요. 민심을 거스리는 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 얘기 중에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한 분이 윤우덕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 대표의 외로운 결단을 존중한다. 때로는 옥의 티가 진주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 몰에서 뭐 추 대표가 또 추다르크 병이 도졌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영수회담 제안한 거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일단은 제안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빠꾸 하는 게 난 더 잘못됐다고 봐. 그럼 밀어붙여야지 뭘 또 빠꾸를 해. 그리고 또 하나, 빠꾸 했다 칩시다. 그러면, 원래 그날 사실은 월요일 날,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진짜 나탔다 시즌3의 첫 회, 추 대표가 나오기로 했어요.
좋은 자리잖아. 나와서 자신이 왜 추천했는지, 왜 제안했는지 했어요?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거야. 와서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아니 녹화를 안 했다니까 했어. 녹화를 취소했어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 그러니까. 이렇게 2시간이나 기회가 있는데 내가 이런 뜻에서 제안했다. 그거 잘못된 거 그래서 철회했다. 미안하다. 이러면 자기 입장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또 뭐 다 겁나가지고 취소했거든. 겁나서 그랬을까? 왜 이런 자꾸 이런 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시국에요. 정말 역사를 우리가 그래서 배우는 거거든요. 역사의 교훈을 알아야 될 것이 생각해 보세요. 4.19 혁명을 일으켰어요. 네. 근데 그 열매는 박정희가 따갔어요. 그렇죠? 5.18 광주 민주항쟁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가지고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전두환이 또 대통령을 했어요. 87년 윤화항쟁은 당연히 노태우가 또 했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집권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정신 차리고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예. 이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해서 뭐 사실은 겁먹고 뭐 못 가게 했는데 대중들은 왜 분노했는가? 이전까지 민주당에 대해서 불만 태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게 또 없는데 왜 가서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박지원 대표의 현란한 기술에 넘어간 측면도 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들었는데 그 나가서 발언한 의원 중에 가장 격렬했던 것이 비문 의원이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박지원 대표하고 통화도 했다. 네. 이런 것까지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되게 나빴던 한 사람이 있었죠. 또 한 사람은 실제로 며칠 전부터 영수회담 하라고 제안을 계속 한 의원이 있었대요. 중진 의원이. 근데 그 의원도 나가가지고 그냥 태도를 돌변해서 막 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작스럽게 절차가 미숙하고 판단을 잘못한 것은 추미애 대표가 그건 뭐 분명히 잘못한 건 잘못한 것 같은데 본인이 솔직하게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주변에서 미리미리 얘기를 해서 절차를 밟았으면 설령 못 갔다 할지라도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 부딪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박지원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박지원 의원이 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취소했다고 하니까 잘 되는 일이다 환영한다 뭐 야3당 보자 다시 복원됐다 이렇게 해놓고는 라디오 가가지고 추미애의 최순실이 따로 있다. 걔는 언제나 이거는 그래. 도를 넘은 듯한 발언이에요. 이런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야3당이 다시 공조됐다고 환영한다고 근데 얘기하고. 우리 당에서도 그런 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이거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에 박지원 대표하고 더 친한 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나가라 그러세요 그러면. 이게 자 추미애 최순실이 따로 있다 그러고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도 문 대표도 박근혜처럼 다른 사람한테 오다받고 한다. 그런 얘기 또 했거든요. 이게 야당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야 이게. 근데 저는 이 작가님하고 좀 달리 저는 철회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날 만약에 철회를 안 했다면 우리 당이 굉장히 복잡하게 분열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조급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사실 그 결정을 해야 될 때는 결정을 하지 않고 그리고 조금 더 신중해야 될 때는 이렇게 조급하게 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동감해요, 그게.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윤혜 의원 얘기했던 것 같이 사회 변혁 요구가 지금 분출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시민사회들이 자기 지분을 가지려고 또 많이 애를 쓴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우려도 하지만은 저는 우리 당이 조금 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100만 촛불에 대해서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끌어들여야 돼요. 그 역동성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것이 그냥 쓰러져 나가버리고 우리는 또 원위치로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추미애 대표가 협상하러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였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아니었어요. 하야를 이제 통보하러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대목에서. 내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아니 정의원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거를 가겠어요. 네, 근데 맞아요. 이 대목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슈퍼우먼 컴플렉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어렸을 얘기했던 때 수다르크가 막 그런 얘기예요. 네, 예.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제 결혼하고 살림하고 양립을 할 때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둘 다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사회생활도 집안생활도. 그러니까는 이 잘난 여자들의 특징이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다 잘해야 되고 이런 것을 이제 사회학적 용어로서 이 슈퍼우먼 컴플렉스라는 말을 쓰곤 했었는데 저는 몇십 년 만에 이번에 그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 마지막에 이 양반이 안 가겠다라고 이제 이걸 거두면서 하는 얘기를 듣고 저분이 굉장히 이것을 이 100만 촛불을 보면서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고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았나 야당 이런 대표인 내가 생각을. 뭔가를 해야겠다 이 네.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난 이 작가님한테 뭐 여쭤보고 싶어.
이 비선이 누군가가 조정을 했다라는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저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그런 조언을 설령 했다 치더라도 결단은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한 거예요, 100%.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사실 트위터에 제가 사과문을 썼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혼란스럽고 100만 촛불 직후에 또 바로 이렇게 맥을 끊는 이런 게 있어서 근데 의도는 전 좋았다고 봐요. 그러나 과정과 절차가 미숙해서 결국은 안 가기로 결정한 것도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정리합시다. 이 얘기 끝난 건데 너무 오래 이야기하니까 정리 좀 하고요. 자, 어쨌든 그동안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개개인은 뭐 하야 얘기도 하고 탄핵 얘기도 하고 퇴진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도부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당론으로 퇴진을 정했고 거기에 발맞춰서 그동안 조금 관망 자세를 보였던 문재인 전 대표 그래서 뭐 일부 지지자들로부터 간 보는 거 아니냐 너무 몸살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던 문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가져서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야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 기자회견 모든 질문을 다 받았잖아. 우리 박 대통령은 전혀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문 대표가 기자회견하면서 야3당이 시민사회와 비상시국 기구를 구성해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또 박지원 대표가 거기에 반대한다. 지금 박 대표가 왜 자꾸 저렇게 삐딱선사한지 모르겠어. 박 대표한테 진짜 말하고 싶은데 본인이 야권 공주를 얘기해요. 예.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를 공격해. 예. 그건 아니죠. 그것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죠. 이율 배반이죠. 저는 오늘 안철수 전 대표도 기자회견을 했어요. 했죠. 근데 저는 모처럼 잘했다. 저는 칭찬해주고 싶고요.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표, 안철수 대표가 꼭 이거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국면은 제도권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제도권 내에서 무슨 질서 있는 퇴진이니 뭐 질서 있는 뭐 거국 중립 이런 걸 국민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즉각하야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87년 6월 항쟁처럼 국민운동본부 만들어서 거기에 야당이 한 주체로서 참여를 해야지 이것을 이끌겠다는 오만을 보이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 니네는 국민 아니었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어쨌든 국민과 함께 어깨 걸고 박근혜 퇴진 투쟁에 한 부분과 영역을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다 주도하겠다. 주도되지도 않지만 그래서 지금은 제도권의 공식과 제도권의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건 좀 명심해줬으면 좋겠어. 네. 어쨌든 지금 야권의 잠룡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입으로 퇴진을 언급했기 때문에 네. 퇴진운동이 더 박차를 가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작가님이 이재명 빠졌어. 그래서 이재명 시장 지지율 오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뭐 이게 조기 선대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이재명은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5% 미만의 지지도였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는 두 자릿수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됐고 생각하세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선명성을 확실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것 그렇게 올라왔는 거고 저는 이게 문재인 대표한테도 전혀 나쁠 게 없다고 봐요. 그럼요.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뭐 괜찮다고 봅니다. 이건. 그러니까 근데 그 박원순 시장이 문 대표를 까고 들어온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지금 사실은 뭐 문재인 대표 다음으로 높았었잖아요. 지지율이. 그런데 이게 역전당해서 저는 그것은 굉장히 조급할 거예요. 지금. 그것은 칭찬받은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중의 분노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 우리 마포 주민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제도권에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걸 거예요. 뭐냐면 이 기회에 친일파 청산도 해야 되고 이 기회에 박정희 향수 있잖아요. 이것도 다 깨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걸 다 할 사람들 있잖아요. 강력하게 칠 거 치고 막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원한다는 거야. 근데 거기 코드에 이재명 시장이 좀 맞았던 것 예. 같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좀 정확하게 좀 이렇게 보면은 그 마케팅에서는 항상 한 발을 앞서라 그래요. 두 발 앞서면 사람들이 못 따라가요. 근데 같은 스텝으로 소비자들하고 가면은 놓치는 거예요. 근데 항상 한 발 앞서면은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재명 시장의 그 행보를 보면 항상 한 발을 앞서요, 이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사람들한테 그 뭔가 이렇게 깃발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용기 있고 자신 있는 자만이 하는 데다가 또 이제 성격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게 다음번 대선은 참 재밌겠구나라는 재밌게 생각도 흘러갈 것 들고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파일을 키우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럼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뭐 안철수 의원이 거기서 이 지지율을 높이면서 지금 따라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재명 시장이나 네, 안희정 지사 그럼요. 같은 사람이 가는 게 좋은데 저는 그 박원순 시장의 행보를 보면서 아무리 급해도 그렇고 아무리 조급해도 그렇지 그 방법은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이 이재명 시장한테 역전 당한 거고 수치도 많이 차이 나는 거고 그리고 본인도 생각해 봤겠죠. 또 문 대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번 이용해 보려고 했던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민심을 얘기한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얘기는 안 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네, 얘기를 많이 그래요. 합니다. 왜냐하면 7.28척결까지 할 것 같대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준 거예요. 박원순 이재명 시장이. 시장이 뒤처지는 후보이기 때문에 뒤처지는 후보는 항상 선두권 후보를 공격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해도 정말 뜬금없이 했거든요. 예. 뜬금없이 해서 그 양반은 그러면 더 잃어요. 자꾸. 그냥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네, 어쨌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뭐 박원 시장도 또 좀 단호하게 또 치고 나오고 있고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박원 시장도 좀 올라가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가 이번에 자당 이 잠룡들을 막 비난했지 않습니까? 다 합쳐도 9%도 안 된 것들이 막 이러면서. 네. 아니 뭐 그 이렇게 인간은 참 교활해. 어디서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모션을 그렇게 바꿔 모드를. 그게 왜 확 바뀌었냐면 어. 이제 청와대하고 교감한 거예요. 교감해서 아메바 바꾼 같아. 건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교감 무슨 교감을 해. 아이고 아니, 교감을 한 게 그따움으로 하면 그 교감 이상한 확 거지. 바꾼 게 교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영아 아니 이 사람이 그래. 원래 사람이 근데 그 변호사도 참 대단하든. 그 원래 박 대통령 호위무사 출신이에요. 아니 무사래도 아주 천박한 지금 얘기들을 많이 이정현이 하는 왜 그렇게 얘기를 친구인데. 했냐면은요. 그것도 이제 교감을 저는 했다고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농성전에 들어갔거든. 그렇지. 네? 장기전. 그러니까 그걸 눈치챈 거죠, 지금. 이정현 대표가 통화를 했든 뭐 눈치를 알았든 뭐 누구한테 들었든. 그러면서 이제는 본인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서 박근혜를 공격했던 친박들을 지금 뭐 완전 디스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건 사실은 당대표가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니, 자기 당 대선 주자들을 그런 식으로 디스, 그건 완전 해당 행위거든. 네. 윤리심판에서 징계받아야 돼. 당대표가. 근데 그거 왜 그러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날 생각이 없고. 그것 때문에 그런 그러면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안 물러나는 건가? 그렇죠. 그럼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안 물러나고 이렇게 당이 깨지게 생겼는데 안 물러나면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박 대통령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박근혜 호위무사로서 자기는 임기만 보장받으면 되는 거지. 그 임무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교감 문제는 광고 듣고 와서 계속 하겠습니다. 네, 손혜원 의원님이 즐겨 쓰는 워터웰 샤워기 광고였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슬비 같은. 이슬비 같은. 안개비 같은. 네. 또 새 차를 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새 차를 사는 사람들 많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우리에게 들어와서 제가 왜 교감 얘기를 했냐면요. 유영하 씨가 이제 변호인으로 선임됐지 않습니까? 대통령 변호인. 근데 그 양반이 뭘 써서 왔어요. 써서 오면서 대통령이 2차 대국민 담화에서 했던 말을 다 뒤집어 봤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조사 성실히 받겠다. 청와대도 그 조사에 응하겠다. 특검까지 받을 수 있다. 협조하겠다 했는데 그걸 다 뒤집고 조사 못 받는다. 일일이 어떻게 건건을 조사받느냐. 대통령이 선으로 했기 때문에 장점도 있다. 좋은 점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서면 조사해야 된다. 네. 여성. 대면 조사는 가급적 그렇죠. 줄여야 된다. 여성으로서 사생활도 있다. 이러면서 확 바꿨거든요. 기조를. 그러면서 청와대가 하에 없다. 퇴진 없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정현이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세 가지가 다 교감에 이루어져서 했다고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음 차 때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김진태부터 친박들이요. 차라리 탄핵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장기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특검도 틀어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수사도 어떤 거냐면 이게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런 사람들 이제 공소장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당연하지. 그 전에 이제 근데 좀 참고인 신분이야 아직까지 버텨요. 그럼 공소장이 공개가 돼요. 그럼 그 공소장 공개된 걸 가지고 자기가 대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 그래서 이미 박근혜는 법적 투쟁에 들어간 거고 장기 투쟁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정현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최순실이 20일 구속 만료입니다. 그렇습니다. 20일 네. 전까지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이제 19일 날이죠. 근데 지금 검찰이 굉장히 난감할 네. 수밖에 없는 게 최순실 어째 20일 날 공소장을 써요. 네. 공소장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죄가 있으니까 판사님 이렇게 벌 주세요 이거 네. 내용이에요. 박아야지. 그러니까 이건 전략적으로 공개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주범한테 공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노린 거야, 지금.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 얘기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공소장을 미리 보겠다. 그리고 조사에 우리가 임하겠다. 하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검찰도 당혹스러운 게 검찰이 처음에는 대통령 대면 조사는 당연한 거고 하루에 끝날지 이틀이 걸릴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틀은커녕 하루 조사를 할까 말까 대통령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박근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확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근데 이 유영하 변호인이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방금 변호인의 선임이 돼서 변론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연기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변론할 준비는 재판 가서 하는 거예요. 지금 참고인 조사 변호사 따라가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무슨 변론할 시간이 필요해? 옆에 가갖고 검찰이 막 뭐라 그러면 적당히 하시죠. 이런 게 변호인 역할인데 이 어거지를 사람 부르고 그 어거지. 얘기 좀 아까 그 뉴스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던 사람이래요. 예, 그래서 2007 년부터 시간이 필요하지 않대요, 절대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최순실까지도 너무 잘 알고 누나라고 부르던 사이래요. 자, 그래서 제가 보는 판은 이겁니다. 일단 그 사람들 있잖아요. 공소장을 보고, 그건 공개될 수밖에 없거든요. 보고, 거기에 대비를 하고, 그리고 1년을 끄는 거죠.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그러면 형사소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재판을 미리 지금 준비하고 있다. 1년 후에 재판, 퇴임 이후의 재판을. 그렇게 지금 장기적인 플랜을 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역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흘리는 것 같은데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 같은데 특히 정호성 비서관 휴대전화에서 다양한 게 발견됩니다. 일단 청와대가 이 사태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 최순실이 터지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십시오라는 문건. 그리고 대통령이 그 문건대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합니다. 또 하나 뭐냐면 녹음 휴대전화에서 녹음 파일이 발견되는데 대통령이 정호성 비서관한테 최 선생님에게 컨펌 받았느냐? 네. 오늘의 키워드, 컨펌. 오늘 키워드요? 아니고 실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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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펌. 아, 컨펌 뜻 이러고 있었어. 컨펌 뜻. 컨펌 뜻이 뭐지? 실검에 올랐는데 결국은 컨펌 받았냐, 최 선생님이 컨펌 받았냐 물은 것은 최종 결제를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최순실이 했다는 거잖아요. 최종 결제 라인은 최순실인 거. 또 하나,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는데, 순방 가기 전에 국무회의 해라! 라고 최순실이. 그렇지. 국무회의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국무회의를 했다는 거. 했고. 야 정말 이게 나라인가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저는요, 네. 여러 가지 대형 이슈 때문에 묻혔는데, 안민석 의원이 의혹 제기한 게 있습니다. 외교 횡령. 네. 베트남. 예. 미리 꽂고 했다는 의혹. 저는 이것을 더 파봐야 된다고 봅니다. 외교 횡령. 엄청난 거기서 사건이 또 될 것 같아요. 외교 횡령은 들어오고 나갈 때 검사를 안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 어떤 몇십억을 갖다 부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민석 의혹을 제기했고. 네. 근데 이건 어떻게 파지? 그래서 이거는 외통위에서 국회의원들이 계속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총영사 대사 임명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교문위에서 이번에 그 차은택 막 파고 했던 것처럼 외통위 의원들이 이건 파서 이거는 건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응 문건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우병우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죠. 우병우가 만든 거. 우병우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지. 이번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나서 뭘 어떻게 한다 이런 거가 지금 다 잡힌 것 같아요, 검찰한테. 그렇죠. 그럼 네. 거기 잡힌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우병우를 다시 부를 때는 반드시 구속 수사가 필요한 거죠. 우병우의 입을 열면 여러 가지가 근데 밝혀지죠. 조홍천 의원하고도 내가 오늘 전화해서 취재를 했는데 우병우가 실제로 구속되고 하는 게 지금 난감하대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아직도 힘이 펄펄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지. 그럼 특검으로 잡아야지 뭐. 그러면 그 특검으로 잡아야죠. 또 하나. 어제 동아일보 보도, 오늘 조선일보 보도인데, 어제는 동아일보가 그 골프장 캐디로부터 증언을 듣고 한 거고, 6명이 골프 쳤다는 거. 오늘은 차은택이 직접 지입으로 증언했습니다. 6명이. 기흥 골프클럽, 그러니까 우병우 장모 소유 골프장에서 기흥 CC. 골프를 쳤는데 기흥 CC에서 우병우 장모, 최순실, 차은택, 최 총장. 고영태, 이화여대 총장이라 했어요? 이화여대 관계자라 그러던데? 어쨌든 관계자니 총장인지. 그리고 고영태가 데려온 사람 하나. 6명이 골프 쳤다는 거거든. 그게 민정비서관 임명되고 나서
그러면 이 그리고 우병우 며칠 있다가 임명됐대요. 그러니까 그거 치고 나서. 우병우 민정비서관에 임명되는 거에 입김을 그러면 최순실이 했다는 거에 나오는 거죠, 이거. 아직 이건 정론이에요. 네. 그 장모를 통해서. 장모를 통해서. 그 힘을 가했다는 거. 그리고 그 장모가 이화여대 1억 원 기부하고. 1억 기부했고, 사실은 그 기부한 것이 이 정유라한테 장학금으로도 일부가 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확인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유라가 그렇게 부정 입학하고 네. 이 커넥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병우를 반드시 구속 수사해서 다가 우병우 밝히면 여러 가지 밝혀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 뭐 정청래 의원이 수사관은 아니지만 이 정호성 비서관 휴대폰에서 지금 별별 게 다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호성이면 갖다 버리지. 이 휴대폰을 왜 압수수색 올 때까지 계속 가만히 쥐고 있었을까? 아까 얘기했잖아. 그 수석할 때까지 온 게 아니라 이제 따로 갖고 있었는데 몇 개 갖고 썼겠지. 나중에 회고록을 만들어 드리려고 그랬다잖아. 아니, 처음에는 그랬는데, 자기한테 이제 칼날이 올 걸 뻔히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든가 버리든가 하지. 이건 이거예요. 이 중요한 게 다 들었는데. 권력의 금단 현상은, 마치, 넘어져서 무릎이 깨서 피가 나야 아픈 거거든요. 근데 설마 이렇게까지 할지는 본인은 나한테까지? 못했을 겁니다. 수실 누나가 내 뒤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무슨 총학생이 경찰이 친다 그러면 다 치우고 막 하거든요. 문건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단도리를 다 하잖아요. 수사에 대비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수사를 많이 받아보면 근데 여기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설마 나를. 아직도 본인이 권력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치소에 들어가는 순간 너무나 큰 갭을 느끼는 거거든. 모든 몸을 다 수색당하고 그리고 수갑을 차고 오랏줄로 묶이는 순간 진짜 너무나 큰 낙차가 생겨요. 그래서 멘붕이죠. 그래서 제가 88년도에도 서울구치소에서 있었는데 그때 보면 잘 나가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뭐 장세동도 오고 다 왔어요. 사람들이 멘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고립돼 있고 이렇거든요. 특히 검찰이 좀 악살을 먹이려면 면회도 못하게 하려고 구치소에 검찰로 불러요. 그리고 조사를 안 해. 하루 종일 검찰 영창이 있어. 그게 비둘기당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는 서울구치소는 1점 몇 평이라도 돼요. 거기는 너무 좁아요. 폐쇄공포증.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재벌충 이런 사람들이 오면 휠체어 타고 하잖아요. 그걸 일부러 꾀병도 있지만 실제로 병납니다. 구치소에 있다 보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회고록서 쓰려고 그랬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까지 이런 건지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럴 수도 있고. 또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대통령의 지시로 했을 뿐이다. 주범은 대통령이고 나는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다. 이거를 알려주려고 이렇게. 본인의 형량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보험으로. 안종범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안종범은 너무 배신을 많이 때리잖아, 지금. 세세하게 대통령 지시했다. 그러니까. 깨알 같은 수첩.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 알바 37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방송이 재밌을 것 같아. 일단은 사실 오늘 일부에서 우리 길라임은 얘기 하나도 안 했네. 2부에서 하세요, 길라임은. 오늘 국제법사위원회에서 권성동 위원장을 비롯해가지고 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다 틀어가지고 지금은 특검법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내일 또 한대잖아.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특검이 통과가 안 돼? 그건 직권상정하면 되니까. 그거를 이제 물어보려고. 직권상정. 네. 우리 세균맨생이. 네. 그거 하면 되지 뭐. 네. 필리버스터 하나 그럼 새누리당에. 그럴 수 없지. 지금 상황에서. 자기도 유권자 내일 눈이 본다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다려봐야죠. 뭐. 자, 그럼 적선 키워드 분석은 특검하고 또 하나. 탄핵. 국정조사 좀 한번 해봐줘. 국정에서 얘기하세요, 그럼. 네. 자, 그러면 특검하고 탄핵. 많은 분들이 탄핵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여기서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그 3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함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을 채워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저와 함께 정치 알아야 바꾼다를 진행하실 두 분 진행자 손혜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인산소위 때문에 밤새우고 네. 아침에 회의 하루 종일 하고 지금 왔어요. 그래서 정치 알바는 항상 저한테 우선순위 1번입니다. 피할 수 없고. 대통령이 일은 안 해도 국회의원 일을 해야 되니까. 아유, 그렇죠? 뭐 아까 정 의원님께서 국회의원이 3D 업종인지 이제 알았냐고 그러는데 뭐
3D가 아니라 그냥 원디입니다. 네. 1도 뭐 1번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네, 자 정청래 의원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라임인 정청래입니다. 라임 하면 저죠. 네, 라임을 좀 탔어요 언제? 공개, 공정, 공평, 공갈. 그리고 제가 항상 주장하잖아요. 국민이 동감해야 감동한다. 동감 이퀄 감동. 그 지난번 우리 방송에서 근데 길라임의 시대가 됐잖아 이제. 지난번 우리 방송에서 손혜원 의원님이 주말 당원대회 때 정청래 의원이 연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했어요? 역시 손혜원은 힘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아니 금요일 날 밤에 추미애 대표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중요한 걸 상의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어떤 일이세요? 그랬더니 내일 좀 발언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거 가지고 전화했어요. 했더니 워낙 중요한 분이라서 제가 직접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더라고. 아유, 감동했구나. 그래서 호응이 좋았어요? 말할 수도 없었죠. 아 진짜? 제일 좋았죠. 마지막 연설자였죠. 네. 마지막 진짜? 네. 누구 올라가셨는데? 앞에 쭉 많이 올라갔어요. 유은혜 의원도 올라오고 김민석 전해철 전 의원, 전해철 의원 저 후에 했고 표창원 의원 여러 분 했는데 저를 마지막에 세웠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그날. 기가 막혔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연설은 편집으로 좀 넣어주세요. 그게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있어요. 알았어요. 자,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았어. 정찰바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00만 시민들과 함께 했었는데 현장에 같이 계셨을 테고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스페셜 게스트 한 분을 일단 모셨습니다. 그 백남기 선생 따님이죠. 백도라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목소리를 크게 해주세요. 네, 크게 할게요. 예, 정치 알아야 바꾼다. 자주 들으셨어요? 여기 가끔 와서 보긴 했고요. 안가에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듣지는 못하고. 뭐 들을 정신도 없었을 것 네. 같은데 어쨌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합니다. 네, 최고의 인기 팟캐스트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청취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백도라지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백도라지 씨가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신 것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또 그리고 많이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고 해서 한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의미죠? 일단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신 지가 이제 1년이 넘었잖아요. 돌아가신 지도 한 거의 2달 이제 다 돼가려고 하고. 근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버틸 수 있었던 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마음 써주시고 해서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감사함을 좀 표현하려고 나왔습니다. 추도식은 광장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유튜브로 봤는데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던 것 같아요. 뭐 정치인들도, 문 대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또 오셨고. 네, 많이 오셨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좀 고마움이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잊지 않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구나 해서. 네, 그러니까 되게 안 그래도 나라에 다른 일들이 많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치여서 다들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또 그 연결식장에도 와주시고 해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연결식이 끝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촛불 집회가 그렇죠. 있었죠. 그래서 쭉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백남기 선생이 그래도 우리에게 마지막 가시면서 큰 도움과 선물 이런 걸 주셨다고 그럴까? 그럼요. 백남 선생이 뭐 돌아가신 지는 뭐 얼마 안 됐지만 그 쓰러지신 거 사고 당일 날이 최근이었죠. 그 일주기로 따지면 네, 며칠이었죠? 11월 정확히? 14일. 14일. 그러면 일주기가 이틀 지났네요, 지금. 네. 지금. 일주기로 보는 건 아니지. 그때 일주기는 돌아가신 거 아니지만 아니- 사고 났을 때로 네. 하면 그 1주년이 됐으니까 사고 난지 네. 좀 또 감회가 또 새로울 것 같기도 해요. 좀. 네. 네, 네, 그때도 이제 민중총구이기 때문에 서울에 오신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때 갖고 있었던 현안들이 하나도 해결된 게 없이 해를 넘겨가지고 다시 또 시민들 광장에 모이고 그때보다 몇 배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모이고 그러니까 나라 꼴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니까 이렇게 정말 나라가 점점 구렁텅이로 빠져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시위도 하고 하니까 어쨌든 청와대에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청와대 충분히 전달은 됐을 것 같은데 받아들이질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11월 14일 날 민중총궐기 때 아버지가 사고가 났잖아요. 네. 그리고 11월 1년이 5일. 지난 다음에 11월 5일 날 연결식을 하고 네. 그 다음에 12일 날 또
100만 촛불이 타오르고 그렇죠. 이렇게 네. 된 거죠. 그렇게 보면 아버지가 1년 동안 그래도 버티신 게 굉장히 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20일 날 총궐기 참석하면서 주최 측에서 이거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새로 잡은 게 아니잖아요. 꽤 오래전에 이날 총궐기 하자고 날짜를 잡은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참 절묘한 날짜에 잡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터지고 딱 또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게끔 토요일 또 하늘도 도와준 것 같아요. 날씨가 비가 온다고 했었는데 비도 오지 않고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아버님은 이제 어디 안장되셨죠 지금? 그 망월동 구묘역에 오셨어요. 그럼 이한열 열사 있는데. 네네. 거기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었죠. 묘지 네, 안장할 때도. 거기까지 많이 와주시고 또 광주에서 금남로에서도 노제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많이 와주시고 행진도 하고 근데 또 망월동 묘역까지도 근데 거기가 구명이 좀 비좁잖아요. 근데도 다들 오셔가지고 헌화도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오늘 사실은 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러 이제 나오셨지만 국민들에게 그 1년여 동안 굉장히 또 힘든 일도 많이 있었잖아요. 마음 아픈 일도 많이 겪었고. 네. 제일 컸던 거는 부검? 부검 문제. 그러니까 너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경찰 때문에 쓰러지셨는데 또 경찰에 와서 부검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정말 적반하장인 것이고 정말 가족들을 농락하고 유린하는 것이고 결국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아내긴 했지만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받아들이기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뭐 어디까지 했다 이런 거 발표된 바는 없고 그때 구은수는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했었고 강신명은 부르진 않고 서면 조사하겠다 그냥 그렇게만 발표했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그러니까 끝난 건 아니고 하고는 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거죠. 그냥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강신명 전 총장 같은 경우에 끝까지 사과를 안 했잖아요. 네. 이번에 국회에 나와서도 조사가 끝나면 검찰 수사가 다 끝나면 뭐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 사과는 꼭 받아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사과도 받아내야 되고 감옥 보내야죠. 감옥도 보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강신명 청장은 이제 개인 신분이 됐잖아요. 본인도 사과하고 현직 경찰청장도 사과해야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요즘 뭐 더민주가 사실은 여러 가지 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 백남기 농민 청문회 국정조사 이런 거 하려고 했었지 않나요? 청문회는 실제로 했었죠. 실시가 됐었죠. 네. 네. 안행위에서 청문회를 했었고 특검법도 특검. 야상당 의원님들 전원 서명하셔가지고 발의는 됐는데 그때 국정조사 기간이었어가지고 이렇게 본회의 상정은 안 됐었는데 그 이후에 또 최순실 터지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또 자동으로 폐기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건 그냥 보류된 상태죠. 보류된 다시 해야죠. 다시 해야 되고. 예. 그럼 뭐 이제 야3당원이 다 합의했으니까 이 문제는 네.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도 합니다만 네, 특검으로 네. 좀 진실이 좀 밝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특검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년 11월 달에 그래서 전 이제 그때부터 받고 또 이제 법원에 가서 그 증거 보전 신청한 경찰 쪽에서 갖고 있는 영상 이런 것들도 보고 해서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정춘혜 의원님이 보여주셨을 때 그때 한번 정말 펑펑 울고 그 다음부터는 울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어때요? 방송은 왜곡해서 보도하지 않고 잘 보도했다고 생각합니까? 만족스러워요? 왜곡하시고 이런 뭐 모르겠어요.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뭐 만족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되게 감사하게 어쨌든 포인트를 집어주셨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도 그렇게나 영상이 많음에도 여러 가지 또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셨으니까 되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진실을 깨달았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직접 얘기 듣는 거하고 영상을 보는 건 다르니까. 그게 부검을 못하게 만든 하나의 모멘텀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백돌 아저씨 왔으니까 이제 제가 쭉 지켜봤잖아요. 제가 공교롭게도 11월 14일 날 그날도 서울대병원 제가 갔었고 아내이 또 간사라서 경찰 담당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제 책을 또 같이 만들었잖아요. 백돌 아저씨하고. 그리고 또 이제 부검 막는다고 또 서울병원 가 있는데 네. 가족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근데 이제 우리 백도라지 씨가 정말 의연하고 침착하게 잘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도 했는데 유가족 본 중에서도 제일 똑똑하고 냉정함을 잃지 않고 정말 이성적으로 가족들이 잘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칭찬해주고 싶어요. 백도라지 씨. 감사합니다. 힘들게 고생한 거 격려도 위로도 해주고 싶어요. 근데 뭐 오늘은 감사하다는 말씀 전화로 오셨지만 네네. 이제부터 또 그 민중의 한 명으로서 네. 어떻게 정권 퇴진 운동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까? 그렇죠. 저 저번 주에부터 나가고. 나가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백도라지 씨는 살인 정권 물러나라 이제 구호도 이렇게 네. 그 프랭카드 그렇게 썼더구만요. 네, 그러니까 네. 그때 그 대책위에서 네. 네. 살인 정권이죠, 저희한테. 그렇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말 해주시고. 네. 그 이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앞으로 할 일이 되게 많고 네. 그러니까 정권 퇴진도 퇴진이지만 그 아버지 사고에 대해서 아직 그렇죠. 법적으로 뭐 정리된 게 전혀 없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싸울 일이 많이 남았어서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백도라 씨 보내드리고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녹삼입니다. 우리 산과 들에서 생산된 품질 좋은 녹차와 산삼을 판매하는 녹삼입니다. 지리산 줄기와 화개천이 유유히 흐르는 청정의 고장. 청정 이것도 저하고 좀 비슷하네요. 화동 화계에서 천년을 지켜온 녹차. 철학과 정성이 깃든 산지에서 발굴한 품질 좋은 씨 장례. 인삼종이나 묘장례, 중국삼이 아닌 산삼씨를 직접 심어서 자연 상태로 오래오래 키운 씨 장례입니다. 품질 좋고 좋은 제품만을 고집하는 고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제품만을 엄선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noksam.co.kr 네이버에서 한글로 녹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녹차와 산삼이 만난 거네요. 녹차와 네, 장례삼. 그렇군요. 네. 그 저희한테도 하나씩 먹어보라고 새 뿌리를 주셨어요. 네. 근데 의원님께서는 워낙 예전에 많이 먹었다. 저는 뭐 어렸을 때요. 저희 동네에서 인삼을 캐잖아요. 그럼 뿌리가 떨어지거나 모르고 안 캔 인삼 있잖아요. 이삽을 주어요. 그래서 그 인삼 죽기구나. 예, 이삭죽기가 이삭 아니고. 죽기 하는 건데 인삼 죽기. 그리고 이제 못 파는 거 있잖아요. 찍히고 그 캐는 도구에 찍히고 그러면 인삼 겉절이를 해 먹었어요. 인삼을 겉절이로. 인삼 겉절이. 네. 진짜로? 네, 인삼 겉절이에서 여름에는 이제 8월 말쯤에 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삼 겉절이 이렇게 해서 많이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삼을 또 이렇게 깎거든요. 그 껍데기를 벗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그 벗긴 거 가지고 또 요리해서 먹고 콩비지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먹고. 정권을 빨리 교체해서 검찰 개혁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버님이 하셨던 너무 위대한 역할이 있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제가 이제 저는 운동권도 아니고 일상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평범하게 살았던 보수층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11월 14일 날 안 나갔죠. 저는 당연히 저는 그런 데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집에서 컴퓨터를 켜놓고 있는데 그 뭐 다음인가 어디서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데 그때 전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실시간 댓글을 이렇게 보내는데 물대포를 막 쏘고 하는데 야당 의원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이 개새끼들 어디 있는 거냐고 막 난리를 치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쓰러지는데 다 어디 있는 거냐고 하는데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야, 내가 그 순간에. 그래서 저녁 때였어요, 그것도.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최고회의 끝나고 제가 문 대표님한테 방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눈을 멀끔하게 뜨고, 네? 이제 무슨 일로 오셨냐. 그래서 이제 옆자리에 이렇게 딱 앉았어요. 생전 이게 제가 문 대표님한테 무슨 직접적으로 얘기하거나 그런 자리를 갖는 편이 아닌데. 그래서 어제 혹시 어디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SNS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야당 의원들은 어디 있냐고. 난리가 났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월요일이었죠. 이제 제가 간 게. 그랬더니 나를 좀 멍하니 이렇게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사실 문 대표를 처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구나를 알았어. 그래서 나가야죠. 야당 의원들이 나가서 국민들을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쓰러져 가는데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그 폴리스 라인에 같이 서서 국민을 보호하면 국민들이 뭔가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그 얘기를 막 흥분해서 제가 얘기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다음 주에 갑시다. 그래서 저는 누가 문 대표님한테 그렇게 뭐 머뭇거리고 뭐 그렇게 뭐 이렇게 결단이 빠르지 않다라고 하는지 갑시다.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이하경 의원님 계셨는데 부르더니 다음 주에 갑시다. 그랬더니 정청래 의원이 이제 이 경찰을 맡고 이하경 의원이 이제 어떻게 갈지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월요일 날 가기로 해서 그 12월 5일 날 나간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때 여기 와서 얘기했잖아요. 네. 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때 누구야 그 진성준 의원이 안 나온다고 의원들이. 그래서 안 나온다 그러고 시작 안 할 거냐고. 시작을 해서 한 30명 나와주면 그래도 그 국민들이 안정감을 찾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53명이 나왔어요. 네, 그날. 그때 많이 나오셨어요. 예, 그래서 그날 그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거기서 그 집회를 하고 거기서 줄을 서서 종로를 해서 우리가 그 네. 저기까지 갔죠. 그래서 저는 힘쓰시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이 평화로운 집회가 시작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이후로는 없어요, 문제가. 이번에는 뭐 경찰이 이번에도 물대포를 준비하긴 했다고 하지만 감히 못 쏘는 거죠. 백남기 선생 사건도 네. 있었고 네. 이번에 만약에 쐈다 그러면 정말 뒤집어지는 상황이 그렇지요. 벌어지니까 감히 못 쐈던 거지. 예.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정말 일찍 가셔서 가족들은 너무 아쉽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그리고 우리 그 시민들의 행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을 그 합니다.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 편은 보셨어요? 네, 봤어요. 아, 그 병원에서 보기가 같이. 힘들 것 같은데 유족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취재를 하고 하셨으니까 예. 이제 방송이 되겠구나는 생각을 했고, 근데 제 여동생은 잘 못 보거든요. 그렇죠. 그게 근데 계속 아버님이 물대표 맞는 모습을 계속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네, 각도를 네. 다르게 보여주니까 그게 참 네.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맨 처음에 그 정청래 의원님이 확인해야 된다고 가족에서 보여주셨었거든요. 그때 있고 또 인삼을 또 건조를 시켜요. 건조하다가 또 부러진 거 있으면 또 막 과자처럼 먹고. 오늘 처음으로 정청래 의원님이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 같은 느낌이 인삼 들었어요. 전문가예요. 어쨌든 인삼 전문가. 그래서 장례삼 안 드셨고 제가 다 먹었습니다. 우리 둘이는 먹었는데 근데 쓰지 않고 맛있던데. 장례삼 맛있어요. 맛있네요. 달콤하고. 몸에도 좋고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많은 성원 그 부탁드립니다.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동네에 가시면 그 있잖아요. 이게요. 그 인삼밭에서 씨를 있잖아요. 새가 먹어요. 씨를. 근데 이게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변으로 나와요. 거기서 자라면 그게 또 산삼이 돼요. 제가 저희 동네가 많이 김근태 습해요. 의원 후원 오래 했었잖아요. 후원 그 이제 할 때 그때 이제 같이 그 북한에 소나무를 심으러 가는 그 개성에 가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자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갔죠. 그래서 개성을 갔는데 그 가서 뭐 그때 이광재 의원도 있고 같이 버스 타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선축교도 가고 그리고 이제 피도 봤어요. 피라고 뭐 그러니까 피인가 보다 했지만 고려 어디서 이제 냉면도 먹고 근데 오는데 거기 무슨 가게가 있는데 장례삼을 파는 거예요. 개성이 또 유명하잖아. 유명하죠, 예. 그 샀어. 요만하게 이렇게 한 뿌리가 이게 들어있고 흙에 이렇게 묻혀갖고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사갖고 이게 기념으로 개성 왔으니까 이제 사야 되겠다고 오는데 글쎄요 입구에서 거기 이제 그 검문소에서 안 된다는 거야. 못 갖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니네가 팔았는데 왜 못 갖고 왔더니 흙이 묻어있으면 안 된대요. 어.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화장실 가서 다 씻어서 다 씻어서 먹고 왔어요.
다 먹고 그런 왔어. 것도 있고. 그게 흙이 묻어 있거나 이게 안 된대. 그래서 그건 이상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그냥 놓고 가고 버리고 가면 다시 가져가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지. 씻어서 옆에 있는 사람 막 나눠주면서 다 먹고 왔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아까 정 의원님께서 네이버 검색하라 했는데 다음에 검색하랍니다. 네이버 말고. 아니, 다음을 써놓고 지우고 네이버로 썼어.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음으로 검색. 인삼집이 이름이 뭐예요? 네? 녹삼. 녹삼. 녹삼을 녹삼. 검색하시면 돼요. 녹차. 녹삼. 산삼. 녹삼. 예. 녹삼. 자, 광고는 거기까지 좀 하고. 자, 12일 날, 우리 오늘 녹화는 16일이고요. 12일 날 100만 촛불이 있었는데. 100만 촛불이요? 그거 수정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집계한 것이 서울 지하철에서요. 평상시 토요일 날 그 시간대 광화문 인근역에서 내린 것보다 46만 명이 더 내렸대요. 그래서 85만 명이 내렸다고. 하차 인원만. 예, 그래서 그럼 뭐 다른 데서 그냥 걸어오신 분도 생각하면 더 제가 많다고 봤을 때는 하시죠. 150만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크게 잡아서 100만 그냥 많이 오셨다는 느낌으로 최고였다는 거죠. 제일 많이. 87년 항쟁 이후로 최고인 거죠. 아니요. 그때가 더 많았어요. 그거 더 많았어요. 제가 이한열 열사 장례식 날 연세대학교부터 시청까지 걸어서 행진했거든요. 제 앞에 김대중 대통령 걸으시고. 근데 그때 제가 프라자 호텔 앞에 분수대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는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못 다녀. 이번에는요. 못 다녀. 제가 사실은 야, 이제 주변에서 이제 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정 의원도 자유 발언해라.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해볼까? 신청해볼까 하고 제가 조선일보 시청 광장부터요. 그 무대 있는 데까지 2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가는데 네. 막혀가지고 네. 무섭더라고요. 압사당한다는 느낌 있잖아요. 나도 굉장히 걱정했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압사가 한번 이렇게 확 휩쓸리면은 거기서 사우디아라비아 깔리는 거거든. 메카에서 사람이 그렇지, 너무 많이 와서 그렇지. 압사 사건이 가끔 그런 일 나거든요. 너무 많아. 근데 제가 청계천에서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 집회가 있었잖아요. 끝나고 시청으로 가는데 그 시청 넓은 광장 있잖아요. 거기서 일단 압사 위협. 그리고 대한문 앞에서 또 한 번. 조선일보 앞에서 또 한 번.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거기서는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삥 돌아가지고 저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종대왕 동상까지 갔는데 와, 4번 정도 있잖아요. 진짜 너무 두렵더라고. 그렇게 많았어요. 저는 그 청계천에서 이제 행사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그 관련된 게 있었으니까 거기서 쭉 보고 정 의원님 연설하는 거 다 보고 우리 이제 2부 하는 거 다 봤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광화문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남잖아.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비서들하고 같이 거기 그 고깃집을 하나 찾아가서 밥을 먹었다. 그리고 한 40분 전이 아직도. 그리고 딱 나갔는데 그때부터 못 움직이는 거야. 네. 못 들어갔어요, 저는. 그래서 겉돌다가 9시쯤 돼가지고. KT 쪽에 그래서 개성을 갔는데, 가서 뭐 그때 이광재 의원도 있고 같이 버스 타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선주교도 가고, 그리고 이제 피도 봤어요. 피라고 뭐 그러니까 피인가 보다 했지만, 고려 어디서 이제 냉면도 먹고. 근데 오는데, 거기 무슨 가게가 있는데, 장례삼을 파는 거예요. 개성이 또 유명하잖아. 유명하죠, 예. 그 샀어. 요만하게 이렇게 한 뿌리가 이게 들어있고 흙에 이렇게 묻혀갖고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사갖고 이게 기념으로 개성 왔으니까 이제 사야 되겠다고 오는데 글쎄요 입구에서 거기 이제 그 검문소에서 안 된다는 거야. 못 갖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니네가 팔았는데 왜 못 갖고 왔더니 흙이 묻어 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화장실 가서 다 씻어서 다 먹고 왔어요. 다 먹고 그런 왔어. 것도 있고. 그게 흙이 묻어 있거나 이게 안 된대. 그래서 그건 이상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그냥 놓고 가고 버리고 가면 다시 가져가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지. 씻어서 옆에 있는 사람 막 나눠주면서 다 먹고 왔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아까 정 의원님께서 네이버 검색하라 했는데 다음에 검색하랍니다. 네이버 말고. 아니, 다음을 써놓고 지우고 네이버로 썼어.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음으로 검색. 인삼집이 이름이 뭐예요? 네? 녹삼. 녹삼. 녹삼을 녹삼. 검색하시면 돼요. 녹차. 녹삼. 산삼. 녹삼. 예. 녹삼. 자, 광고는 거기까지 좀 하고. 자, 12일 날, 우리 오늘 녹화는 16일이고요. 12일 날 100만 촛불이 있었는데. 100만 촛불이요? 그거 수정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집계한 것이 서울 지하철에서요. 평상시 토요일 날 그 시간대 광화문 인근역에서 내린 것보다 46만 명이 더 내렸대요. 그래서 85만 명이 내렸다고. 하차 인원만. 예, 그래서 그럼 뭐 다른 데서 그냥 걸어오신 분도 생각하면 더 제가 많다고 봤을 때는 하시죠. 150만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크게 잡아서 100만 그냥 많이 오셨다는 느낌으로 최고였다는 거죠. 제일 많이. 87년 항쟁 이후로 최고인 거죠. 아니요. 그때가 더 많았어요. 더 많았어요. 제가 이한열 열사 장례식 날 연세대학교부터 시청까지 걸어서 행진했거든요. 제 앞에 김대중 대통령 걸으시고.
근데 그때 제가 프라자 호텔 앞 분수대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는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못 다녀. 이번에는요. 못 다녀. 제가 사실은 야, 이제 난 주변에서 정말 이제 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뭐 정의원도 자유 발언해라.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해볼까 신청해볼까 하고 제가 조선일보 시청 광장부터요. 그 무대 있는 데까지 2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가는데 네. 막혀가지고 네. 무섭더라고요. 압사당한다는 느낌 있잖아요. 나도 굉장히 걱정했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압사가 한 번 이렇게 확 휩쓸리면은 거기서 사우디아라비아 깔리는 거거든. 메카에서 사람이 그렇지, 너무 많이 그렇지. 오면서 압사 사건이 가끔 큰일 나거든요. 너무 많아. 근데 제가 청계천에서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 집회가 있었잖아요. 네. 끝나고 시청으로 가는데 그 시청 넓은 광장 있잖아요. 거기서 일단 압사 위협. 그리고 대한문 앞에서 또 한 번. 조선일보 앞에서 또 한 번.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거기서는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삥 돌아가지고 저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종대왕 동상까지 갔는데 와 4번 정도 있잖아요. 진짜 너무 두렵더라고. 그렇게 많았어요. 저는 그 청계천에서 이제 행사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그 관련된 게 있었으니까 거기서 쭉 보고 정의원님 연설하는 거 다 보고 우리 이제 2부 하는 거 다 봤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광화문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남잖아.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비서들하고 같이 거기 그 고깃집을 하나 찾아가서 밥을 먹었다. 그리고 한 40분 전이야 아직도. 그리고 딱 나갔는데 그때부터 못 움직이는 거야. 네. 못 들어갔어요 저는. 그래서 걷돌다가 9시쯤 돼가지고 KT 쪽에 계셨다면서. KT 뒤쪽으로. 네, 뒤쪽에서. 근데 뭐 무대도 안 보여요. 버스 뒤에서 들어갈 그렇죠. 길이 없어. 그래서 뒤에 있다가 이제 9시쯤 됐는데 도저히 여기까지 와서 내가 저 안에 앞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간단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끼면서 들어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승환 이승환 콘서트 공연. 네. 하는 중에는 앞에서 그래요? 한 50m에 앉아서 아주 하이라이트 보고 저는 했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종문화 뒤쪽 갔더니 다 줄 서 있어요. 먹을 때. 그 동네 네. 일대 모두가 다 쏠다 그래서 오셨어. 어디까지 갔냐면 서대문 노타리 쪽까지 가가지고 간신히 밥 먹고 다시 창조경제야. 왔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광화문 일대 식당 활성화. 이 창조경제. 완전히 아이고 나는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업소들마다 저도 한 8시쯤에 식당 고깃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다 그냥 이제 그날 촛불 집회 나오신 분들이에요. 옆에 다. 전부 다 다 식사하신 100%지. 분이. 예. 그리고 그래서 제가 먹고 다시 나가고. 오늘 이 기회에 제가 부탁 말씀 하나 드려야 되겠어. 저도 촛불 집회라고 그걸 예측해야 되는데 아니 사진 찍느라고 정말 행사를 내가 왜 왔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꼬박 한 4시간을 서서 사진을 찍어드렸던 것 같아. 같이 사람들하고 예. 인증 세상을 바꾸는 정치 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그 3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그 좀 쌀쌀함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을 채워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저와 함께 정치 알아야 바꾼다를 진행하실 두 분 진행자 손혜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산 소위 때는 밤새우고 네. 아침에 회의 하루 종일 하고 지금 왔어요. 그래도 정치 알바는 항상 저한테 우선순위 1번입니다. 뭐 피할 수 없고. 대통령이 일은 안 해도 국회의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아까 정 의원님께서 국회의원이 3D 업종인지 이제 알았냐고 그러는데 뭐 3D가 아니라 그냥 원디입니다. 네. 1도 뭐 1번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네. 자, 정춘 의원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라임인 정청래입니다. 라임 하면 저죠. 네, 라임을 좀 탔어요, 언제? 공개, 공정, 공평, 공갈. 그리고 제가 항상 주장하잖아요. 국민이 동감해야 감동한다. 동감 이퀄 감동. 그 지난번 우리 방송에서 오늘 이제 길라임의 시대가 됐잖아 이제. 지난번 우리 방송에서 손혜원 의원님이 주말 당원대회 때 정청래 의원이 연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했어요? 역시 손혜원은 힘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아니 금요일 날 밤에 추미애 대표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중요한 걸 상의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어떤 일이세요? 그랬더니 내일 좀 발언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거 가지고 전화했어요. 했더니 워낙 중요한 분이라서 제가 직접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더라고. 아유 감동했구나. 그래서 호응이 좋았어요? 말할 수도 없었죠. 아 진짜? 제일 좋았죠. 마지막 연설자였죠. 네. 마지막 진짜? 네. 누구 올라가셨는데? 앞에 쭉 많이 올라갔어요. 유은혜 의원도 올라오고 김민석 전해철 전 의원, 전해철 의원 저 후에 했고 표창원 의원 여러 분 했는데 저를 마지막에 세웠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그날. 기가 막혔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연설은 편집으로 좀 넣어주세요. 그게 있으나 모르겠네요. 있어요. 알았어요. 자,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았어. 정치알바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00만 시민들과 함께 했었는데 현장에 같이 계셨을 테고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스페셜 게스트 한 분을 일단 모셨습니다. 그 백남기 선생 따님이죠. 백도라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좀 목소리를 크게 해주세요. 네, 크게 할게요. 예. 정치 알아야 바꾼다. 자주 들으셨어요? 여기 가끔 와서 보긴 했고요. 안가해서? 시간이 없어서 예. 듣지는 못하고. 뭐 들을 정신도 없었을 것 네. 같은데. 어쨌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합니다. 네, 최고의 인기 팟캐스트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청취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백도라지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백도라지 씨가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신 것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또 그리고 많이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고 해서 한 것 같은데, 네, 어떤 의미죠? 일단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신 지가 이제 1년이 넘었잖아요. 네. 돌아가신 지도 한 거의 2달 이제 다 돼가려고 하고. 근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버틸 수 있었던 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마음 써주시고 해서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감사함을 좀 표현하려고 나왔습니다. 추도식은 광장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유튜브로 봤는데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오셨던 것 같아요. 뭐 정치인들도 문 대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또 오셨고. 네, 많이 오셨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좀 고마움이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잊지 않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구나 해서. 네, 그러니까 되게 안 그래도 나라에 다른 일들이 많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치여서 다들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또 그 연결식장에도 와주시고 해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연결식이 끝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촛불 집회가 그렇죠. 있었죠. 그래서 쭉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백남기 선생이 그래도 우리에게 마지막 가시면서 큰 도움과 선물 이런 걸 주셨다고 그럴까? 그럼요. 백남 선생이 뭐 돌아가신 지는 뭐 얼마 안 됐지만 그 쓰러지신 거 사고 당일 날이 최근이었죠. 그 일주기로 따지면 네, 며칠이었죠? 11월 정확히?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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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일주기가 이틀 지났네요, 지금. 네. 지금. 일주기로 보는 건 아니지. 그때 일주기는 돌아가신 날 아니지만 아니- 사고 났을 때로 그렇죠. 하면 그 1주년이 됐으니까 사고 난지 네. 좀 또 감회가 또 새로울 것 같기도 해요. 좀. 네. 네, 네, 그때도 이제 민중총국이기 때문에 서울에 오신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때 갖고 있었던 현안들이 하나도 해결되시는 역할을 해주셨으니까 되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진실을 깨달았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직접 얘기 듣는 거하고 영상을 보는 건 다르니까. 그게 부검을 못하게 만든 하나의 모멘텀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백도라지 씨 왔으니까 이제 제가 쭉 지켜봤잖아요. 제가 공교롭게도 11월 14일 날 그날도 서울대병원 제가 갔었고 아내이 또 간사라서 경찰 담당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제 책을 또 같이 만들었잖아요. 백도라지 씨하고. 그리고 또 이제 부검 막는다고 또 서울대병원 가 있는데 네. 가족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근데 이제 우리 백도라지 씨가 정말 의연하고 침착하게 잘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유가족 본 중에서도 제일 똑똑하고 냉정함을 잃지 않고 정말 이성적으로 가족들이 잘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칭찬해주고 싶어요. 백도라지 씨. 감사합니다. 힘들게 고생한 거 격려도 위로도 해주고 싶어요. 근데 뭐 오늘은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러 오셨지만 네네. 이제부터 또 그 민중의 한 명으로서 네. 어떻게 정권 퇴진 운동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까? 그렇죠. 저 저번 주에부터 나가고. 나가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백도라지 씨는 살인 정권 물러나라 이제 구호도 이렇게 네. 그 프랭카드 그렇게 썼더구만요. 네, 그러니까 네. 그때 그 대책위에서 네. 네. 살인 정권이죠, 저희한테.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말 해주시고. 네. 그 이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앞으로 할 일이 되게 많고 네. 그러니까 정권 퇴진도 퇴진이지만 그 아버지 사고에 대해서 아직 그렇죠. 법적으로 뭐 정리된 게 전혀 없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싸울 일이 많이 남았어서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백도라 씨 보내드리고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녹삼입니다. 우리 산과 들에서 생산된 품질 좋은 녹차와 산삼을 판매하는 녹삼입니다. 지리산 줄기와
화개천이 유유히 흐르는 청정의 고장. 청정 이것도 저하고 좀 비슷하네요. 화동 화계에서 천년을 지켜온 녹차, 철학과 정성이 깃든 산지에서 발굴한 품질 좋은 씨 장례, 인삼종이나 묘장례, 중국산이 아닌 산삼씨를 직접 심어서 자연 상태로 오래오래 키운 씨 장례입니다. 품질 좋고 좋은 제품만을 고집하는 고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제품만을 엄선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noksam.co.kr 네이버에서 한글로 녹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녹차와 산삼이 만난 거네요. 녹차와 장례삼. 그렇군요. 네. 그 저희한테도 하나씩 먹어보라고 세 뿌리를 주셨어요. 네. 근데 의원님께서는 워낙 예전에 많이 먹었다. 저는 뭐 어렸을 때요. 저희 동네에서 인삼을 캐잖아요. 그럼 뿌리가 떨어지거나 모르고 안 캔 인삼 있잖아요. 이삽을 주어요. 그래서 그 인삼죽기구나. 예, 이삭죽기가 이삭죽기 하는 건데 인삼죽기. 그리고 이제 못 파는 거 있잖아요. 찍히고 그 캐는 도구에 찍히고 그러면 인삼 겉절이를 해 먹었어요. 인삼을 겉절이로. 인삼 겉절이. 네. 진짜로? 네, 인삼 겉절이에서 여름에는 이제 8월 말쯤에 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삼 겉절이 이렇게 해서 많이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삼을 또 이렇게 깎거든요. 그 껍데기를 벗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그 벗긴 거 가지고 또 요리해서 먹고 콩비지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먹고 또 인삼을 또 건조를 시켜요. 건조하다가 또 부러진 거 있으면 또 막 과자처럼 먹고. 오늘 처음으로 정청래 의원님이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 같은 느낌이 인삼 들었어요. 전문가. 어쨌든 인삼 전문가. 그래서 장례삼 안 드셨고 제가 다 먹었습니다. 우리 둘이는 먹었는데 근데 쓰지 않고 맛있던데. 장례삼 맛있어요. 맛있네요. 달콤하고. 몸에도 좋고.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을 많은 성원 그 부탁드립니다.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동네에 가시면 그 있잖아요. 이게요. 그 인삼밭에서 씨를 있잖아요. 새가 먹어요. 씨를. 근데 이게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변으로 나와요. 거기서 자라면 그게 또 산삼이 돼요. 제가 저희 동네가 많이 김근태 습해요. 의원 후원 오래 했었잖아요. 후원 그 이제 할 때 그때 이제 같이 그 북한에 소나무를 심으러 가는 그 개성에 가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자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갔죠. 있는데 그 뭐 다음인가 어디서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데 그때 전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실시간 댓글을 이렇게 보내는데 물대포를 막 쏘고 하는데 야당 의원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이 개새끼들 어디 있는 거냐고 막 난리를 치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쓰러지는데 다 어디 있는 거냐고 하는데 뭐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야 내가 그 순간에. 그래서 저녁 때였어요. 그것도.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최고회의 끝나고 제가 문 대표님한테 방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눈을 멀끔하게 뜨고 네? 이제 무슨 일로 오셨냐. 그래서 이제 옆자리에 이렇게 딱 앉았어요. 생전 이게 제가 문 대표님한테 무슨 직접적으로 얘기하거나 그런 자리를 갖는 편이 아닌데. 그래서 어제 혹시 어디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SNS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야당 의원들은 어디 있냐고 난리가 났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월요일이었잖아요. 제가 간 게. 그랬더니 나를 좀 멍하니 이렇게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사실 문 대표를 처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구나를 알았어. 그래서 나가야죠. 야당 의원들이 나가서 국민들을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쓰러져 가는데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그 폴리스 라인에 같이 서서 국민을 보호하면 국민들이 뭔가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그 얘기를 막 흥분해서 제가 얘기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다음 주에 갑시다. 그래서 저는 누가 문 대표님한테 그렇게 뭐 머뭇거리고 뭐 그렇게 뭐 결단이 빠르지 않다라고 하는지 갑시다.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이하경 의원님 계셨는데 부르더니 다음 주에 갑시다. 그랬더니 정청래 의원이 이제 이 경찰을 맡고 이하경 의원이 이제 어떻게 갈지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월요일 날 가기로 해서 그 12월 5일 날 나간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때 여기 와서 얘기했잖아요. 네. 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때 누구야 그 진성진 의원이 안 나온다고 의원들이 그래서 안 나온다 그러고 시작 안 할 거냐고 시작을 해서 한 30명 나와주면 그래도 그 국민들이 안정감을 찾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53명이 나왔어요. 네, 그날. 그때 많이 나오셨어요. 예, 그래서 그날 그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거기서 그 집회를 하고 거기서 줄을 서서 종로를 해서 우리가 네. 저기까지 갔죠. 그래서 저는 힘쓰시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이 평화로운 집회가 시작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이후로는 없어요, 문제가. 이번에는 뭐 경찰이 이번에도 물대포를 준비는 하긴 했다고 하지만 감히 못 쏘는 거죠. 백남기 선생 사건도 네. 있었고 네. 이번에 만약에 쐈다 그러면 정말 뒤집어지는 상황이 그렇지요. 벌어지니까 감히 못 쐈던 거지. 예.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정말 일찍 가셔서 가족들은 너무 아쉽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그리고 우리 그 시민들의 행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을 그 합니다.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 편은 보셨어요? 네, 봤어요. 아, 그 그 병원에서 보기가 같이. 힘들 것 같은데 유족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취재를 하고 하셨으니까 예. 이제 방송이 되겠구나는 생각을 했고, 근데 제 여동생은 잘 못 보거든요. 그렇죠. 그게 근데 계속 아버님이 물대포 맞는 모습을 계속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네, 각도를 네. 다르게 보여주니까 그게 참 네.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맨 처음에 그 정청래 의원님이 확인해야 된다고 가족에서 보여주셨었거든요. 그때 작년 11월 달에. 그래서 전 이제 그때부터 받고 또 이제 법원에 가서 그 증거 보전 신청한 경찰 쪽에서 갖고 있는 영상 이런 것들도 보고 해서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정춘혜 의원님이 보여주셨을 때 그때 한번 정말 펑펑 울고 그다음부터는 울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어때요? 방송은 왜곡해서 보도하지 않고 잘 보도했다고 생각합니까? 네. 만족스러워요? 왜곡하시고 이런 뭐 모르겠어요.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뭐 만족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되게 감사하게 어쨌든 포인트를 집어주셨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도 그렇게나 영상이 많음에도 여러 가지 또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리해주 게 없이 해를 넘겨가지고 다시 또 시민들 광장에 모이고 그때보다 몇 배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모이고 그러니까 나라 꼴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니까 이렇게 정말 나라가 점점 구렁텅이로 빠져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시위도 하고 하니까 어쨌든 청와대에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청와대 충분히 전달은 됐을 것 같은데 받아들이질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11월 14일 날 민중총궐기 때 아버지가 사고가 났잖아요. 네. 그리고 11월 1년이 5일. 지난 다음에 11월 5일 날 연결식을 하고 네. 그 다음에 12일 날 또 100만 촛불이 타오르고 네, 그렇죠. 이렇게 네. 된 거죠. 그렇게 보면 아버지가 1년 동안 그래도 버티신 게 굉장히 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20일 날 총궐기 참석하면서 주최 측에서 이거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새로 잡은 게 아니잖아요. 꽤 오래전에 이날 총궐기 하자고 날짜를 잡은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참 절묘한 날짜에 잡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터지고 딱 또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게끔 토요일 또 하늘도 도와준 것 같아요. 날씨가 비가 온다고 했었는데 비도 오지 않고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아버님은 이제 어디 안장되셨죠 지금? 그 망월동 구묘역에 오셨어요. 그럼 이한열 열사 있는데. 네네. 거기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었죠. 묘지 네, 안장할 때도. 거기까지 많이 와주시고 또 광주에서 금남로에서도 노제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많이 와주시고 행진도 하고 근데 또 망월동 묘역까지도 근데 거기가 구묘역이 좀 비좁잖아요. 근데도 다들 오셔가지고 헌화도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오늘 사실은 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러 이제 나오셨지만 국민들에게 그 1년여 동안 굉장히 또 힘든 일도 많이 있었잖아요. 마음 아픈 일도 많이 겪었고. 네. 제일 컸던 거는 부검? 부검 문제. 그러니까 너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경찰 때문에 쓰러지셨는데 또 경찰에 와서 부검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정말 적반하장인 것이고 정말 가족들을 농락하고 유린하는 것이고 결국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아내긴 했지만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받아들이기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뭐 어디까지 했다 이런 거 발표된 바는 없고 그때 구은수는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했었고 강신명은 부르진 않고 서면 조사하겠다 그냥 그렇게만 발표했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그러니까 끝난 건 아니고 하고는 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네. 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거죠. 그냥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강신명 전 총장 같은 경우에 끝까지 사과를 안 했잖아요. 네. 이번에 국회에 나와서도 조사가 끝나면 검찰 수사가 다 끝나면 뭐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 사과는 꼭 받아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사과도 받아내야 되고 감옥 보내야죠. 감옥도 보내야 네. 돼 그렇죠. 그러니까 강신명 청장은 이제 개인 신분이 됐잖아요. 본인도 사과하고 현직 경찰청장도 사과해야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요즘 뭐 더민주가 사실은 여러 가지 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 백남기 농민 청문회 국정조사 이런 거 하려고 했었지 않나요? 청문회는 실제로 했었죠. 실시가 실시했고, 됐었죠. 예. 안행위에서 청문회를 했었고 특검법도 특검. 야상당 의원님들 전원 서명하셔가지고 발의는 됐는데 그때 국정조사 기간이었어가지고 이렇게 본회의 상정은 안 됐었는데 그 이후에 또 최순실 터지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또 자동으로 폐기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건 그냥 보류된 상태죠. 보류된 다시 해야죠. 다시 해야 되고. 예. 그럼 뭐 이제 야3당원이 다 합의했으니까 이 문제는 네.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도 합니다만 네, 특검으로 네. 좀 진실이 좀 밝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특검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권을 빨리 교체해서 검찰 개혁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저는 아버님이 하셨던 너무 위대한 역할이 있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제가 이제 저는 운동권도 아니고 일상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평범하게 살았던 보수층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11월 14일 날 안 나갔죠. 전 당연히 저는 그런 데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집에서 컴퓨터를 켜놓고